안녕하십니까? 1월 25일 월요일 영국의 소리방송 빅타임입니다. 오늘 뉴스의 제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보리스 수상이 코비드19로 선포된 현행 록다운 조치의 일부가 2월 15일까지는 완화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둘째로 케이어 스타머 노동당 당수가 자가 방역에 들어간 소식과 애완용 동물에도 백신 접종을 하여야 한다는 증거 발표가 있었습니다. 셋째는 대만에 무력 시위하는 중공과 미국의 입장을 보도해 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보리스 수상이 코비드19로 선포된 현행 록다운 조치의 일부가 2월 15일까지는 풀릴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을 뉴스캐스터 아이린이 보도해 드립니다. 보리스 수상은 오늘 오전 런던 북부 지역의 백신 접종 센터를 방문한 현장에서 2월 15일까지 우선 접종 그룹에 대한 접종이 성공리에 완료된다면 현행 록다운 조치 중에서 일부가 2월 15일까지는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정부가 그동안 많은 수량의 랩톱을 학생들에게 제공하였지만 집에서 공부시키는 부모나 공부하는 학생이나 온라인 수업은 효과적이지 못하고 모두 불편해하는 게 사실이라고 부연하였습니다. 하지만 보리스 수상의 이러한 조기 개교 언급은 보수당의 중진들과 내각 장관들까지 상당한 압력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만 해도 보건부 장관 마트 한콕은 영국의 현재 상황은 어떠한 조치를 완화하기에는 갈 길이 멀다고 말하면서 각급 학교들은 이스터까지는 휴교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입니다. 교육부 장관 케빈 윌리엄스는 2월 중순에 학교가 오픈하는 것은 어려운 예측이라고 말했고 수상관저 직원들도 수상의 말은 2월 중순에 각종 데이터를 보면서 결정하려는 수상의 의도라고 수상의 발언을 수정하여 보완하는 설명을 하였습니다. 한편 토리당의 교육위원장인 로버트 할포 의원은 우리는 가진 자와 없는 자로 사회를 양분하고 있다고 반격하면서 학생들이 교실로 돌아갈 수 있는 새로운 계획표를 제작성해 달라고 목청을 높이기도 하였습니다. 참고로 어제 하루 동안에 발견된 확진자는 31,101명이고 병원과 케어홈에서 사망한 코비드 환자는 1,348명이라고 NHS가 발표하였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케이어 스타머 노동당 당수가 자기 방역 소식에 들어간 것과 애완용 동물에도 백신 접종을 하여야 한다는 기사를 뉴스캐스터 아이린이 보도하여 드리겠습니다. 케이어 스타머 노동당 당수가 자가 격리 방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서 자신이 관계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확진자와 최근 접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면서 현재 자신은 아무런 증상이 없지만 다음 월요일까지 집에서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트위터를 이용 발표하였습니다. 스타머 수상은 팬데믹이 시작된 이래 이번이 세 번째 격리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집에서 기르는 개와 고양이도 코비드 백신을 접종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메트로 신문이 보도하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균이 가축에게도 감염될 수 있다는 소식은 이미 여러 번 보도되었다고 신문은 전제하면서 영국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의 어람 연구소와 미국 미네소타 대학 연구팀이 공동으로 가축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과 그것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란 논문을 발표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어람 연구소의 코크 반 오우스턴 하우트 교수는 고양이와 개가
코비드에 감염되었다는 보도는 많이 나왔지만 코비드에 걸린 개가 인간에게 되돌려 감염시켰다는 결과는 아직 발표된 게 없다면서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에게도 백신을 접종하여야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러시아에서는 이미 애완동물에 대한 접종을 시작했다고 보도하였고, 덴마크에서는 작년 한 해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수백만 마리의 사육, 밍크를 폐사시킨 것을 보도하면서 밍크를 대량으로 폐사시킨 후 사육한 새로운 밍크에게서 수백 건의 변종 바이러스가 발견된 것에 대해서도 부연하였습니다. 다음은 바이든 정부의 미중 관계하에서 타이완의 움직임이란 제목의 기사를 쓴 영국 인디펜던트 신문의 내용을 빅터 현 에디터가 분석하여 드리겠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미국과 중국 관계에서 타이완의 움직임이란 인디펜던트 신문의 기사에서 바이든 정부에서는 미중 관계가 문제가 되는데 얼마 걸리지 않았다고 쓰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대만 상공에서 벌어진 중국 공군의 무력 시위로 바이든 행정부는 긴장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중국이 토요일 대만 영공식별구역에 폭격기와 전투기 등 12대를 보내서 무력 시위를 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대만에 대한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압력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지만 중공은 아랑곳하지 않고 일요일에 같은 지역에 또 16대의 군용기를 보냈다고 대만 정부가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무력 시위는 미국 주재 대만 대사가 바이든 취임식에 참석한 후 바이든을 테스트해 본 것으로 보인다고 기사는 쓰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오늘 오전 중국은 국가 주권과 영토권을 수호하기로 결심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대만 독립군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지 말라고 미국에 촉구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중공의 협박은 대만과 대만 대사에게 보내는 직접적 압박으로 보여집니다. 취임 첫날부터 트럼프 행정부가 세워놓고 수행해온 정책을 폐기하고 중단하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한 바이든 행정부가 대만과의 관계를 옛날로 돌려놓을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더욱이 중공과의 관계 회복을 공약한 바이든 정부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중공은 왜 그랬을까요? 바이든 정부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만 정부 내지는 국민들의 요청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동남아의 부국으로 부상한 대만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겁을 주면 배가 불러진 대만 중산층은 잔뜩 겁을 먹고 옛날이 좋았다고 아우성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방송을 보시려면 유튜브에서 영국의 소리 방송을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